나는 올해 68이다. 이 나이에 사연을 써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는 꼭 한 번은 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내 삶은 특별하지 않았다. 평생 회사에 다니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정해진 월급을 받았고 정해진 책임을 지며 살았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집을 유지하고 큰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고 회사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나는 생각보다 아무 감정이 없었다. 섭섭함도 후련함도 없었다. 그저 한 시기가 끝났다는 느낌뿐이었다. 아내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주 긴 병은 아니었지만 짧지도 않았다. 병원과 집으로 가며 서서히 기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빠르게 조용해졌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척이 사라졌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있었다.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각자의 생활이 있었다. 연락이 끊긴 것은 아니었지만 연락이 삶을 대신해 주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집을 정리하고 지금 사는 반지하로 옮겨왔다. 넓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반지하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조용했다. 낮에도 불을 켜야 했고 밖에서 누가 지나가는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가 아니라 흐릿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목이 잠긴 느낌이 들었다.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조금씩 스며든다. 어느 날부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어느 날부터 말을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고립은 습관이 된다. 나는 그 습관 속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되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빌라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계단에 부딪혔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다. 아, 이대로 넘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옆집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 다가왔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말을 걸지 않았다. 서둘지도 않았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물건을 하나씩 주워 내 장바구니에 다시 담아주었다. 무릎은 괜찮은지 한번 살피고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대단한 도움도 아니었고 긴 대화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덜 추웠다. 누군가 나를 노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며칠 뒤 계단에서 다시 마주쳤다. 짧은 인사, 짧은 눈맞춤, 그 정도의 교류였지만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도 빨리 지나갔다. 그 이후로 작은 일들이 이어졌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쪽을 들어주었고 눈이 온 날에는 빌라 앞 눈을 함께 치웠다. 어느 날은 문 앞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날이 많이 춥네요. 라는 문장 하나뿐이었다. 그 친절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할 정도도 아니었고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깊이 마음에 남았다.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옷을 고를 때도 전보다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다. 그 변화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끼기 위한 변화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은 아주 작은 친절 하나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웃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깊이 묻지 않았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왜 혼자인지 같은 질문은 굳이 하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편했다. 노년이 되면 설명해야 할 인생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 없이도 같은 공간에서 편안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큰 의미는 없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밥 한 끼로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식사는 조용했다. 과한 말도 없었고 억지 웃음도 없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내 하루는 더 이상 완전히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여전히 혼자 사는 삶이었지만 완전히 고립된 삶은 아니었다. 이 차이는 노년의 삶에서는 생각보다 크다. 나는 점점 밤을 덜 무서워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보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막막함이 먼저 왔다. 하지만 이제는 내일도 누군가를 마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했다. 그 이웃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도 각자의 삶에서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버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도움을 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방식이라는 듯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도움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사실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구해준 이야기 아니다. 서로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고 완전히 외로움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를 견디는 방식이 달라졌다. 아무도 나를 모를 것 같은 하루에도 어딘가에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하루를 버티게 한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집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분들, 사람은 있지만 마음이 닿지 않는 분들. 부디 이 이야기가 아주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노년의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돈도 제도도 큰 사건도 아니다. 그저 넘어질 뻔했을 때 내민 손 하나, 추운 날 건넨 말 한마디, 사람으로 대해준 그 태도 하나다. 나는 이제 이웃을 보면 조금 더 먼저 인사한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주변을 살핀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작은 친절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다. 노년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견디느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이웃의 작은 친절이 내 노년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변화는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